사실은 주의 의무가 전제된다고 했어요. 이럴 수가 있죠. 자, 우리 교통사고는 우리 대부분 어디까지 주의해야 되는지를 잘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쭉 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에 교통사고가 나 있다. 주변에 그러면 유리창 열고 반드시 코멘트 하죠, 여러분들. 아, 저거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는 걸 몇 대 몇인 걸 이러면서 코멘트하는 버릇도 있으시죠. 그만큼 교통사고의 잘잘못의 기준, 이건 정형화되어 있고 유형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의료사고도, 의료과실도 잘잘못, 주의의무 기준이 있을 수 있죠. 기준이. 이건 아직까지 정형화되거나 유형화되어 있지 못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되어가요. 전에는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찾아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판례가 쌓여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책임이 있다 없다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같은 나라는 법은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이 없잖아요. 판례법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판례를 통해서 형성이 돼요. 판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판례가 우리는 법은 뭐 일조, 뭐 어떤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은 자 이런 케이스는 이렇다 이래가지고 이런 케이스는 의사 책임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오랜 법 생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쌓여 있어요. 체계가 돼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어. 누구나. 이 나라는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기준이 실생활을 기준으로 의료 현장을 기준으로 기준이 쌓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다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 자체가 의료사고 통계를요 우리는 1993년부터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서 관심도 없었어요. 이때 100여 건 정도 돼요. 민사사건입니다. 민사사건이 100건 정도 돼요. 작년 통계 몇 건이야? 그러니까 작년 통계니까 2002년이니까 2001년 통계겠죠? 작년에 사고 연감에서 나온 거니까 2001년 통계로 667건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10년 동안에 10년도 채 못된 동안에 이렇게 6배 증가한 소송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실제 전체 건수로 따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소송으로 가는 건수는. 그런데 이렇게 10년 사이에 이렇게 넣은 소송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환경, 지적재산권 이렇게 늘지 않아요. 불과 20, 30% 늘어있어요. 사회가 발전해 나가니까. 의료만큼은 이렇게 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도로 승패는 어느 정도 되냐? 667건 중에 의사들의 승패는 어느 정도 되냐? 5대5 정도 돼요. 그러면 건당 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 되냐? 어느 정도 되냐? 얼마쯤 될 것 같아요? 2천만 원 내외. 2천만 원 내외. 어쨌든 이 통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은 하나 있죠. 잘 아시다시피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그렇죠. 의료사고 대부분은 사적으로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뒷으로만 해결되거나 조용조용 해결되거나. 심지어 양수색전증조차도 이런 배점 주는 분 봤어요. 양수색전증. 그건 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줄 필요 없는데도 그걸 의정부의 어느 병원이 상담을 하는데 이미 이런 배점 지금 해버렸어요. 장례를 안 치른다고 하니. 대부분은 이렇게 해결됩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음성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의료사고에 대한 통계도 제대로 잡히지 않고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니까 보험사고 손해율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음성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요. 우리 교통사고 생각해 보세요. 자, 자동차를 사고 싶다. 그럼 운전면허를 따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고 자동차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보험 가입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으로 나가잖아. 그런데 의료 행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병원을 찾죠. 그래서 영업 허가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의사면허도 가지고 계시고 그럼 보험 들냐? 보험 안 들죠. 쭉 진료행 하다가 나중에 큰 사고 한번 당하고 나면 아차 뜨거워라 그러고 보험 드시죠. 그렇죠. 저번 주에 MST 거기서 뭐 하는 마포구 의사의 마포구 정형외과 장형외과 거기 저 헐리데이 호텔로 마포 가든 호텔로 강의를 왔어요. 정확히 10몇 분 나오셨던데 보험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2분인가 3분인가 들었던데 보험을. 대형 종합병원은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미국은 보험 100%던데요. 가운데돼 있는 주가 많아요. 독일도 가운데돼 있어요. 일본은 가운데 안 돼 있는 게 99.9%가 들어있어요.
대한민국은 한 20, 30% 들었을 겁니다. 20 내 25? 이 정도 들었을 겁니다. 종합병원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대형 종합병원에 얼마 전에 강의 갔더니 안 들었대요, 우리도. 왜 안 들었냐고 그러니까, 자기들 작년에 의료사고 계산 금액으로 지급한 금액이 6억 8천 정도 돼요. 그런데 보험료는 7억 몇 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들 필요 없다고 해서 안 들었다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손해율이 너무 감옥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아직도 우리나라는요, 의료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대단히 부족한 겁니다. 그럼 변호사들은 어떠냐? 변호사들은 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보험 들었는데 아마 한 5 내지 10% 이제 몇백 명 수준이 이 정도 보험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모양이에요, 아직까지. 전문가 책임은 시대적인 대세입니다. 의사들을 잡으려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 물론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의사들을 잡으려는 법률적 분위기가 없다. 변호사들을 잡으려는 법률적 분위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전문가 책임은 시대적 대세예요. 우리 공인회계사도 생각해보세요. 대기업 이사도 생각해보세요. 제일은행 임원들 전부 다 당하잖아요. 공적자금 투입한 은행 임원들 전부 다 당하죠. 가압류 전부 다 돼 있어요, 재산들. 전해부가 그 사람들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지라고 했습니까? 삼성전자 임원들이 1년 보수가 잘 아시다시피 50억에서 250억 이 정도 나가요. 이건희 회장, 이학수 뭐 부회장 다 그리 가 있는데 이분들 연간 보수가 그 정도 나가는데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끼친다, 주주들한테. 그럼 주주들이 소송을 걸어올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보험을 얼마 들었느냐? 연간 보험료가 1인당요 10억 수준이에요. 이거 회사에서 대납해줍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야 이성 임원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보험을 들어요. 10억씩 보험료를 내고 월 급여 50, 연간 급여 50억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의사건 변호사건 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충분히 그동안 번 돈으로 때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문제죠. 어쨌든 아직도 음성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거, 이게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자, 기준으로 갑니다. 다시. 높이뛰기 이 대가 있다, 바가 있다. 이게 2m짜리고 이게 1m짜리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이게 뭐 워낙 경력이 많으신 초고참 의사이고 이분은 이제 시작한 그야말로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의사다. 이럴 수 있죠. 자, 주의의무 수준을 이렇게 높이 잡아놓으면 보통 사람은 거의 못 미치죠. 자, 모름지기 의사라면 이 정도 진료 질은 만들어내야 된다. 이럴 수가 있죠. 이때 보통 의사라면 거의 뛰어넘을 수가 없다. 그런데 단 한두 분, 이분은 뛰어넘을 수 있다. 이분은 주의의무를 지켰으니까 의료과실이 없는 거고 여기 사고는 전부 다 의료과실이다.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의사라면 의대에 졸업한 수준의 의학 지식만 갖추면 되고 이 정도만 하면 된다. 더 전문적인 지식은 갖출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해봐야 필요 없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정도로 다 지켜낸다. 그러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환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의무의 높고 낮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한테 이득이 갈지 의사한테 이득이 갈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주의 의무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자, 주의 의무 수준을 정하는 건 어느 나라나 딜레마예요. 어느 나라. 지금 자세히 생각 안 납니다만 최근에 의미 있는 판결이 났는데 건강보험의 급여 기준 이게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간접적으로 강제받고 있죠. 그게 사실상 진료 현장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간접적인. 안 그렇습니까? 이거 더 해봐야 보험 급여가 안 되고 삭감당할 텐데 더 할 필요 뭐 있냐. 여기까지 할 수 없어. 당사자한테 본인보다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 하지 말자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때 이 급여 기준이 의사의 주의 의무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성모병원 사건인데 아마 거디아 경감난산 사건일 겁니다. 거디아임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임신성 당뇨가 애매모호한 경우라서 또 다른 검사를 나가냐. 이거 급여 기준을 넣으면 잘리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근데 법원은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이 기준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사실상 이 기준을 준수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의무를 지켰다. 그러니까 책임없다 이렇게 같았어요. 일단 우리 법원은 이건 아니다. 여기에 간접적으로 고소될지언정 이게 주의 의무 표준이 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책임이 있다.
제가 저도 게을러 빠졌습니다만 의협 신고를 저도 쭉 봅니다. 근데 이 판결이 나온 지가 거의 한 두세 달이 됐는데 이 판결이 갖는 의미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거 지금 판례평서 쓰려다가 게을러서 못 쓰고 있습니다만 이 판결에 대해서 의협 신고가 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전 최근 들어서 의협 신고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거고 이런 소소한 것부터 바꿔나가야 돼요. 사실 이런 걸 다투고 있을 때 우리 현장에서 급여 기준이 얼마나 우리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실상 주의무 수준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면서 다투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전혀 침묵했어요. 지금까지 기사 한 쪽 나온 적이 없어요. 아마 이 판례 처음 보실 겁니다. 6인실 병실 기사도 이미 나온 게 4월 며칠이에요. 아직까지 기사 안 나오고 있어요. 요즘. 이게 무슨 정부입니까? 그리고 의사 쪽에서 일한다는 변호사들 많은데 그거 하나도 안 써놔야지. 심각한 거죠. 심각. 그리고는 나중에 막상 문제가 되면 나는 몰랐다 이러는 겁니다. 나는 몰랐다. 정말 의료법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정말 문제예요.